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강사 제이정입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토익 스피킹 단기간에 극복하기를 해보실 건데요. 토익 스피킹 시험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 혹은 보신 적이 있지만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토익 스피킹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접하실 문제나 사진이나 이런 그 questions들이나 크라이테리아들은 다 시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되 이런 질문이 나오는구나 라고 요새 자주 나오는 질문들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다 해서 6개의 파트와 11개의 questions들이 있대요. 11개의 questions를 다 대답을 하시는 데 있어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짧게 진행되는 시험이겠죠.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다 보여주시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발휘를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시험 시간 40분에서 45분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는 시험 입실부터 퇴실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가 돼요. 이 시간 안에는 설문조사도 하고 볼륨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마이크로폰 워킹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기계 확인이나 소리 확인, 볼륨 확인 이런 시간으로 쓰시는 시간이 25분에서 30분까지 됩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시험 보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험을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험 응시료가 77,000원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을 5번 보고 10번 보고 하기에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2번 정도 시험 보시고 이 시험을 끝내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10번 보면 77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빈도는 주로 토요일 and 일요일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토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usual, 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수요일 날 하루가 딱 있던지 이런 날들이 뭐 한 달에 한두 번쯤 있어요. 그거는 또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6개 part, 11개의 questions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part 1, question 1 and 2, 지문 읽기라고 하는데요. 지문 읽기 45초 준비 시간, 45초 읽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는 이런 지문을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45초 동안에는 열심히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시간도 중요하지만 녹음 시간도 굉장히 더더욱 중요하겠죠. 그 녹음을 채점자들이 듣고 우리한테 점수를 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어서 하나하나 다 짚고 가지는 못하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감정 정도는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토익 스피킹 지문 읽기가 조금 더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연습하라는 거는 첫 문장 보세요.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시작이 되죠.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이런 문장에서 지문 읽기, part 1. 지문 읽기에서 중요한 거는 감정을 실어서 읽는 게 중요하대요, 점수상.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뭐래요?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감정 안 싣고 읽는 게 아니고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이런 식으로 약간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읽어주시면 점수가 잘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Anyways,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Part 1, question 1 and question 2. 첫 번째 파트에는 11개의 질문 중에 1번, 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거 6개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에는 1번하고 2번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문 읽기래요. 그럼 지문을 2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파트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파트는 Part 2, Question 3. 11개의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이 Describe a picture, 사진 묘사하기인데요. 사진이 화면에 나오면 그것을 30초 동안 열심히 어떻게 묘사할지 준비를 하시고 45초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묘사를 하시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묘사하는 게 영어로 묘사하는 게 어디 쉽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 중에 자기소개조차 힘들어하시는 학생들이 다 웬만하면 점수가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점수가 다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진 묘사 같은 데에서는 어느 정도
무한 반복해서 돌려 쓰는 만점짜리 문장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점짜리 문장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역할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묘사하기에서는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요. 준비 시간 보이시죠? 시험 때 이런 목소리가 나온대요. Begin preparing now. 삐 이런 소리가 나면 준비 시간이 가기 시작합니다. 시간 가죠. 이 준비 시간 동안 어떻게 묘사할지 열심히 계획을 짜놓고 30초가 끝나면 30초 넘길게요. 30초가 끝나면 이렇게 45초 녹음이 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묘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오냐, 요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되게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라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감정이 좀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라식 수술을 받았으면 지가 알아서 며칠 있다 보겠지 이런 생각이 들 테니 약간 눈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짜 사랑하는 친구인데 얘한테 내 앞에서 어떤 장면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한테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저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저쪽에 나무 하나 있고 저쪽에 자동차 2개 있고 저기로는 여자 1명 서 있는데 저쪽으로는 남자 1명 서 있고 이러면 뭔 장면인지 이게 상상조차 절대 가지 않겠죠. 그래서 상상이 갈 수 있도록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장면이구나 라고 완전 느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초 동안 이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순서로 묘사를 하셔야지 만점이 나오는지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은 친구한테 얘기해 줍니다. 야, 이 장면은 저기야 피자 가게 안에서 찍은 사진이야 라고 요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요, 주로 이 장면에 들어있는 전체 사람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3명이면 3명이다, 5명이면 5명이다. 이거는 어려운 문장이 아니고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다들 이 피자 가게 직원인 것 같대요. 모두들 빨간 앞치마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전체를 잡아주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직업이나 성별이나 옷차림에 대해서 찝어주는 문장이 두 번째 문장에 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반반씩 혹은 그룹씩 나누어주는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쟤는 저거 하고 있고 얘는 이거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저기 친구야, 친구 이름 뭘로 할까요? 봐봐 이러면 이상하잖아. 종혁이로 하면 안 될까? 네, 종혁이로 할게요. 내 친구 이름이 종혁이에요. 그래서 종혁아, 이 사진은 혹은 이 장면은 지금 여기는 피자 가게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피자 가게 안에는 3명의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3명의 사람 다 이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 같아. 다들 빨간 앞치마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직원 1명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요 앞쪽에 있는 직원 2명은 그냥 서 있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앞쪽으로 하면 이 안 보이는 친구가 아까 설명한 직원들 앞쪽으로 이걸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항상 설명해주기. 직원들 앞쪽으로 여러 종류의 피자가 진열판 위에 올려져 있대요. 그리고 이 사물은요, 점점 가까운 것부터 먼 것까지 가시는 게 주로 스탠다드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피자 얘기를 했으면 저 뒤에 무슨 피자 박스 같은 것들 보이죠? 그래서 그걸로 갈게요. 직원들 뒤쪽에는 피자 박스들이 여러 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 문장은 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도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느낌은 좀 한산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마지막 느낌, 분위기 문장이 주로 마무리 문장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앞으로 우리 이런 방식으로 묘사하는 거를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Part 3 가겠습니다. 벌써 3번째 파트예요. 4, 5, 6번 질문이 들어가 있는 Part 3입니다. 4, 5, 6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외우셨죠? Part 1 지문 읽기 1번, 2번 질문이 들어가 있고, Part 2 사진 묘사하기 3번 질문이 들어가 있고, Part 3 질문에 답하기 4, 5, 6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시간은요, 15초, 15초, 30초예요. 4번, 5번, 6번을 대답하는 시간이 15, 15, 30초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되는 파트입니다. 왜?
준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바로 대답, 질문이 나오면 바로 대답, 질문이 나오면 바로 대답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2015 신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요거까지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15 신유형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이 어려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함께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전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Part 3 신유형, 뭐 기존 유형 다 별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신유형이 추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 유형은 어떤 것인지 기존 유형도 계속 나옵니다. 신유형도 추가가 돼서 계속 나오는 거고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자, 기존 유형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 유형은요. 이런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상상하는 거죠. 좀 이렇게 좀 괜찮다고 얘가 상태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대요. 우리 지금 전화 통화 중입니다.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네 동네에서 지역 행사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좀 응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응하고 싶지 않아도 77,000원을 냈기 때문에 응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다음 질문을 물어봅니다. 응답자네 동네, 그러니까 응답자님의 발음 왜 이렇게 어려워? 응답자님의 동네에는 어떻게 응답자님의 동네에는 죄송해요, 여러분들. 응답자님의 동네에는 지역 행사가 자주 있나요? 4번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나는 대답하면 돼요. 삐 소리가 납니다. 네. 저희 동네에는 지역 행사가 꽤 자주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5번 질문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지역 행사가 주로 개최되나요? 삐 하면 또 바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순발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이런 지역 행사가 주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야, 나 이거 한국말로도 모르겠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순발력 연습도 저랑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만 30초 동안 대답을 하시는 건데요. 개최되는 지역 행사들의 응답자님은 자주가 2번 들어갔네. 자주 참여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주 참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불참하시나요? 자주 참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참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6번 질문에 나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30초 동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유형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유형 별거 아니에요. 신유형은 주로 지인과의 대화, 아는 사람과의 통화, 조금 더 캐주얼한 시츄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 친구가 얘예요. 얘가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나 너네 동네로 이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나 니네 동네로 이사 가는데 너네 동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궁금한 게 몇 개가 뭔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question 4 미용실에 대해서 얘가 나한테 궁금한가 봅니다. 그래서 야 니네 동네 미용실 맞니? 이렇게 물어보면 삐 우리 동네 미용실 되게 많아. 좋은 미용실도 많고 다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15초 동안 대답하시면 되고 너가 주로 가는 미용실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주로 가는 미용실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데 가격도 좀 적당한 것 같고 괜찮아.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6번 질문. 거기 잘해? 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장점 좀 얘기해줘. 좋은 점 좀 얘기해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우리가 장점을 2개 정도 30초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유형과 기존 유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formal하냐 아니면 조금 더 informal, casual하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신유형 세트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거는 오리엔테이션 종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조금만 더 친해지세요. 내용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친구가 우리 동네에 독서실,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인가요?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대요. 그러면 How many libraries are in your area? How far is the closest one from your home? 이런 간단한 질문을 친구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너네 동네에 libraries 몇 개 있어? 너네 집에서 제일 가까운 건 얼마나 멀어? 이런 간단한 질문 있죠? 15초 동안 대답을 하시고 5번 질문
너 그 라이브러리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자주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자주 가는 편이야. 우리 집에서 되게 가깝거든.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30초. What are some good things about the library that is near your home? Can you tell me about it in detail? 해서 너네 동네에 있는 방금 네가 얘기한 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장점 몇 개 좀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초 동안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동네 라이브러리 되게 좋아. 장점이 많은데 뭐 책도 진짜 많고 장소도 되게 넓고 그 라이브러리 옆에 되게 예쁘고 조용한 공원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좀 졸립거나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서라운딩도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야. 뭐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캐주얼하게 30초 동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Part 4. 네 번째 part 7, 8, 9번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라고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셔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럼 주어진 정보가 나오겠죠. 주어진 정보를 읽는 시간 30초. 질문은 듣기로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질문은 듣기로만 나옵니다. 좀 전에는 질문이 화면에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근데 part 4부터는 질문이 듣기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연습도 필요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듣기 연습도 열심히 할게요.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 7, 8, 9번이 들어가 있는데 7, 8번은 15초, 15초, 9번은 30초 동안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온대요. 그럼 30초 동안 우리는 시간은 가고 열심히 얘를 읽으면서 30초 동안 열심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자, 어떤 종류의 질문이 나오는지만 우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얘는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듣기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업 때에는 저랑 같이 듣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선 어떤 종류의 질문이 나오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4월 중 첫 번째 이벤트는 뭡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빨리 문장 만들어서 이거예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8번 질문 보겠습니다. New Product Testing에 참여하고 싶대요. New Product Testing 어디 있어? 빨리 찾으셔야 돼요. New Product Testing에 참여하고 싶은데 저번처럼 지원서를 토니 스미스 씨에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New Product Testing 여기 있는데 사람 이름이 토니 스미스가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Mary Pen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토니 스미스가 아니고 이번에는 메리 펜에게 지원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15초짜리고요. 9번 가겠습니다. 9번 질문은 이번에 열리는 모든 discussion sessions에 참여하고 싶대요. 여러분들 정보에서 discussion sessions를 빨리빨리 찾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discussion sessions에 대해 세부 사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지금 discussion sessions가 2개가 보이죠. 자, 그러면 쟤네를 30초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part 4예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질문에 답하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되시죠? 토익 스피킹 파트 5 해결책 제시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30초 준비 시간, 60초 대답 시간이래요. 대답 시간 너무 길어요. 자, 우리 메시지를 듣고 30초를 준비를 하고 얘한테 메시지를 60초 단문 메시지를 남기는 게 기존 유형이었다면 이제 2015 또 신유형이 추가가 됐는데 신유형도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거 공부하면 진짜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학생들이 현강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뭐 우리 화면으로 저를 만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니까 안 어렵지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물론 저니까 안 어려 제가 지금 강사 생활 거의 지금 1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했는데 제가 저한테만 안 어렵다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라는 말을 쉽게 하지는 않겠죠. 저희 학생들이 저랑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와, 이 사람이 첫날 이랬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느세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는 거고 제가 숙제 내드린 이런 중요한 문장들 뭐 외워야 되는 건 외우는 거고 이렇게 디렉션을 제가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자, 우선 제가 신유형과 기존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 기존 유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유형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존 유형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유형이 추가가 된 거지 바뀐 게 아닙니다. 자, 기존 유형은 삐입하고 전화 메시지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너 식당입니다. 식당이래요. 요즘 손님이 없는데 좋은 아이디어 없니? 막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60초 동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존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대답을 하는데 미예요, 얘가. 미. 자, 안녕하세요. 코너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문제라고 남기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뭐 마음에 드시나요? 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60초 동안 남기실 거고요. 자, 신유형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유형은 이렇게 미팅 상황이에요.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얘네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입니다. 그러면 얘 빼고 다른 사람이 말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브랜드에서 새로 오픈한 식당이 장사가 잘 안 된다네요. 이렇게 말을 꺼내요. 자,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여자가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거 진짜 문제네요. 우리 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아까 말 꺼낸 그 남자가 다시 얘기를 해요. 미팅 시간이 지금 끝나가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좀 이따가 다시 전화를 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생각을 해요. 이 남자가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쟤한테 전화를 좀 이따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 남자가 생각을 하고 좀 이따가 전화를 다시 합니다. 전화를 다시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신유형 시험 보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 끝부분 이런 거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얼마 전 미팅에서 거론된 문제점에 대해서 전화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바뀌겠죠. 아까는 미팅이 아니라 남기신 메시지에 대해서 전화드립니다. 얘는 며칠 전, 얼마 전, 몇 시간 전 미팅에 대해서 전화드립니다. 이런 비기닝 멘트들이 몇 개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미팅 후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뭐고요? 이런 것들이 흐름이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서론이라고 하나요? 이 비기닝 과 약간 달라지는 이 엔딩에 있는 만점짜리 문장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so part 6로 갈게요. Question 11. 의견 말하기는 질문이 화면에 나오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15초 생각하시고 60초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part 6 마지막 파트입니다. Question 11. 마지막 question입니다. 의견을 말하시면 되는데 볼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친구한테 있어서 얘랑 친구하려면 얘한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니에요? 책임감, 생각 깊음, 그죠? 그리고 punctuality 하면 시간 잘 지킴, 시간 엄수 이런 말이죠.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60초 동안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5초 동안 계획을 잘 짜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60초 동안 대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구성으로 대답을 해야지 만점이 나올 수 있는지 구성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재선택할게요. 그리고 우리의 60초짜리 스피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오프닝, 열어주는 문장, closing, 닫아주는 문장, 이유 2-3개 정도.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방금 보셨던 해당 시험에서는 오프닝, 열어주는 문장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거다. 마지막으로 이게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문장들 완벽하게 영작이 안 돼요. 막 머릿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장을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보자마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수업 안 됐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수업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제이정 스토익 스피킹 어떤 식으로 구성이 짜여졌냐? 말씀드리자면 30강이죠? 이 30강에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고 마지막 강의는 리뷰, 복습할 수 있는 강좌가 29강, 30강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중간은 어떻게 짜여져 있냐 하면 Part 1부터 Part 6까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으셨겠지만 Part 1은 제일 쉬워요. 그죠? 그래서 1강부터 3강까지 저희가 Part 1을 다룰 것이고 나머지 강들은 다 5강씩입니다. 아시겠죠? 설명하기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나 페이퍼에 요거 제가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나중에 혹시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익 스피킹 시험을 저랑 단기간에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제가 앞으로 디렉션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만 주시면 단기간에 토익 스피킹 원하는 점수 받으시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화이팅 하시고 I will see you soon. Thank you.